오늘은 이제 어제 제가 지금 전시 코디네이터로도 일하고 있어서요. 이제 그 전시 공간 전시 설치하고 오늘 이제 다른 시안 넘겨주고 조금 이제 쉬고 있었어요. 네. 쉴 때 되게 오랜만에 쉬는 거여가지고 이번 주 일주일이 되게 바빴었거든요. 근데 쉴 때는 조금 푹 자고, 네, 자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 네. 아, 저는 원래 한국에서 1년 정도 그 상명대학교에서 무대미술과를 전공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그 안에서 이제 무대 디자인 작업도 하고 또 무대 의상 쪽에도 관심 많아서 이제 그러한 공부들을 하다가 이제 그때 당시부터 좀 느꼈었던 게 종합예술적인 걸 하고 싶다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무대미술에서부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무용을 발레를 중학교 때까지 했었던 것도 있고 이제 퍼포먼서로서 작업했던 것도 있고 이제 종합 예술적인 것들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 프랑스에서 이제 조금 파인아트를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이제 설치 미술적인 거를 처음에는 했었었는데 이제 공간에다가 꾸미는 연출적인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거를 사진으로 찍었을 때는 뭔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영상 매체를 이용해서 작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제가 접했던 게 이제 실험 영화 쪽이었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조금 더 사람들과 만나면서 교류를 해보고 싶은데, 그랬을 때 제가 만났었던 게 그 파리 한국영화제에서 제가 이제 그 영상에 자막을 입히는 자막 인턴으로 가게 되어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단편 영화 하시는 분들을 알게 되면서 조금씩 교류를 해 나가면서 이제 영화를 만드는 분들을 알게 되고 그러면 예슬이가 연출을 해보고 내가 촬영을 할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자연스럽게 이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찍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영화를 할 때랑 또 미술을 할 때랑 그 장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느끼는 그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걸 이렇게 좀 다르게 느끼는 것도 되게 재밌고, 그렇게 같이 교류하면서 작업하는 게 되게 재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저는 지금 설치 미술을 원래 이제 그거를 오리지널 제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영상 연출가로서 이제 영화도 만들게 되었고 또 이제 일적으로는 미술 감독으로 일하게 됐고 프로덕션 디자이너로 공간 연출하는 일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합적이지만 어쨌든 공간에서 어떤 연출적인 모습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집 같은 공간에서 제가 설치를 하는 것들이 많았었는데 그 자수 작업 같은 경우도 원래는 성사코 남원돌의 전시의 일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전시가 시리즈로 되다 보니까 그게 평면 다수 시리즈만 이제 전시를 했었던 것이 따로 있었던 거고 저는 이제 그 골동품의 역사 이런 것들에도 관심이 많고, 유물 복원 같은 것들? 그런 내러티브에 이제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 골동품 자수를 가지고 제가 다시 현대적으로 작업해보는 거를 그때 성사코 남은돌 전시를 하면서 같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제가 설치 작업을 하고 미술 작업을 하면서 그게 어, 큰 재료가 되는 것 같고 그 재료를 가지고 뭔가 건축을 만든다고 했을 때 그게 단편 영화나 연출하게 되는 영화 쪽으로 작업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가지고 작업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 순서가 처음에는 좀 직관적으로 가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예를 들면은 제가 그때 프랑스에 있었을 때 파란 색깔 코트를 하나 샀었는데요. 빈티지 샵에서. 그 포켓 안에서 커피를 샀던 영수증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옛날에 그 코트를 입었던 사람이 그 몇 날 몇 시에 에스프레소 한 잔을 먹었다? 약간 이런 그런 증거 자료처럼
그런 이제 증거가 나오면 제가 뭔가 탐정이 된 것처럼 이 옷을 보고 그러한 상상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에서 제가 힌트를 얻어서 제 그 내러티브를 따로 만들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러한 게 우연적으로 들어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고 그 동묘 시장에서도 그 개인 앨범 같은 거를 막 3만 원에 그냥 개인의 인생을 그렇게 파는 거를 보고 그 사람의 그 앨범에 보니까 주소가 있어서 그 주소를 찾아갔었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다른 사람이지만 어쨌든 한 시대를 같이 살았었던 사람일 거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동질감을 느끼기도 하고 궁금한 것 같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네. 어, 좀, 좀 약간 미신일 수 있는데, 그, 이끌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 앨범이 있다고 해서 그냥 아무나 만지는 게 아니고, 왠지 괜히 한번 열어보고 싶어서 거기에 한번 이끌려서 이렇게 가게 되는 건데, 어, 그런 부분에서 이제 옷 같은 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옷도 그 중고 물품이 나오게 되면은 그 옷을 입었던 사람은 그게 옷이 좋아서 입었었지만 지금은 버린 거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그 옷이 마음에 들어서 그걸 집었었던 거니까 그 옷을 입었던 사람과의 그 취향이 맞을 수도 있는 거고 그 사람이 원래 이러한 취향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그런 취향이 아니게 되어서 버렸었던 건데 저는 이제 그 취향이 되어서 그 옷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조금씩 그 취미나 취향사 이런 게 많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어쨌든 사실 어떤 물건을 좋아하느냐에 따라서도 그 취향, 그 사람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한 부분에서의 그 모르는 사람과의 그 동질감? 그런 걸 느끼게 되는 게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음, 제가 계속, 작업하고 이런 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제 지냈었지만, 고등학교 때가 제일 선택하는 거에 대한 그 어려움 같은 것들이 많았었고, 이제 진로에 대해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던 시기고, 학교에 대해서 막 선택하는 스트레스도 있고, 그 사이에서 경쟁 같은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어, 지금은 제가 선택한 길을 뭐 후회하거나 이런 거는 거의 없지만, 오히려 그 학생 때가 더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고, 주변 사람들도 다 뭔가 히스테릭하게 느껴졌었던 것 같고, 그런 집합체였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오히려 지금은 예술계 안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뭐 그런 소외감 이런 거는 그렇게 많진 않지만 그 학교에 지냈었을 때는 제가 인문계 고등학교를 다녔었는데 그 이제 학생들이 대부분 이제 인문계에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다 보니까 선생님이 조금 알게 모르게 좀 차별하는 그런 느낌도 살짝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술하는 친구들은 이제 더 빨리 뭐 가거나 뭐 이러니까 조금 더 시끄러운 복도 쪽에다가 이렇게 내몬다든지, 네, 좀 그래서 좀 섭섭한 것도 있었었고, 어, 그래서 학교 수업을 막 이렇게 중간중간에 야자 같은 거 빠지고 친구랑 놀 때도 있었고, 그러한 반항은 아닌데 뭔가 반골적으로 뭔가 어, 너네들 이렇게 하는데 나는 이렇게 안 하고 싶어라는 그런 기분이 그때부터 스물스물 기어 나오면서 그때의 감정을 가지고 사랑스러웠지만 뭔가 괴기스러웠던 걸 뭔가 표현을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때의 초상 같은 것들을. 그래서 뭔가 제가 그때는 프랑스에서 그 시나리오를 썼었으니까 제가 20대 초중반에는 이제 그 프랑스에서 느꼈었던 게 뭐 셰익스피어의 문학이라든지 사드 백작의 그런 문학 같은 것들을 이제 접하게 되면서 전혀 다른 이제 동양과 서양의 전혀 다른 세계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뭔가 고등학교 시절에 대입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더 이제 실험적인 영상을 만들어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 감정의 카오스 같은 것들. 네, 그래서 그때를 생각하면서 이제 한국에 가서 촬영을 했었었죠. 네. 음, 제가 그 샐러드 데이즈라는 게, 되게 파릇파릇하고, 그 뭔가 한국적으로 말하자면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그러한 시절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로 이어보고 싶었던 거기 때문에 그 출발 지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시작 지점을 돌이켜 보다 보니까 그때부터가 이제 그 혼란의 시작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고등학교 시절로까지 이제 이게 밑으로 내려갔었던 것 같아요. 그 복귀를 해보고자. 네. 그때는 오히려 말로 막 설명하려고 하기보다는 시각적인 요소랑 청각적인 요소랑 그런 요소를 많이 써서 이제 배우분들한테는 플레이리스트를 아예 줬어요. 이러이러한 느낌인 것 같다,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리고 이 작품에 같이 참여해 주셨던 분이 이제 이태경 배우님이랑 고현지 배우님이신데, 또 고현지 배우님은 그때가 첫 영화였거든요. 저랑 똑같이. 그리고 뭔가 스타일이 다들 그런 취향을 그냥 이해해 줬고, 너무 좋다고. 약간, 이상한데 약간 이런 느낌보다는 저는 그런 이상함이 좋아요라고 얘기해 주면서 얘기를 했었던 것 같고, 스태프들 같은 경우도 좀 가끔은 당황하기도 했지만, 그게, 그 전에 뭔가 이제 친분으로 이 사람이 어떤 스타일이다라는 걸 좀 어느 정도 파악한 다음에 같이 들어가니까, 제가 시각적으로 풀어내고 싶은 거를 잘 도와주시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스태프들이랑 처음 영화를 만들게 된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우연적으로 나타나는 좋음이 있더라고요. 저만 이제 고집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충돌했었을 때 나타나는 우연한 연출 같은 것들에서도 좀 희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같이 조절을 하면서 뭔가 유연하게 흐름을 찾아가려고, 네,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거기에 남성이 그 외국인 선생님 한 명이 나오고 그다음 춤추는 그 보깅 춤추는 분을 말하는 거죠? 맞나? 그 약간 장례식 옷 입고, 그 당시에는 이제 제가 또 페미니즘에 대한 것에 많이 관심을 가졌었던 부분도 있었고, 어, 그 사실은 이제 그 역할이 백태경이랑 도현이 나오는데, 그게 사실은 저는 이게 여자인지 남자인지 이게 막 확실하게 구별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원래는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태경 씨가 만약에 아니었다고 하면 그냥 남자 배우를 캐스팅을 해서 뭔가 중성적인 느낌을 더 강하게 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주인공을 제외한 그 성이 구별이 되는 사람들은 조금 더 이렇게 극대화해서 조금, 제가 생각했을 때 좀 막 히스테리한 부분이랑 뭔가 막 기분 나쁨과 이런 거를 더 해서 만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뭔가 성별의 구분을 주인공은 좀 없이 하고 싶었었고, 그 외의 사람들은 꼭 막 남자를 막 그렇게 하려고, 대상화하려고 막 그렇게 했었던 건 아니었었고, 그냥 그 주변 사람들이 다 좀 기분 나쁘고 좀 더 이상하고 적대적인 느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했었던 거고, 그냥 제가 이제 지난 경험에서 느꼈었던 좀 섬뜩한 뭔가 그런 경험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시선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영상 안에 이제 담아 보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뭔가 퍼포먼스적인 느낌으로. 음, 그게 꼭
주연만이 연기를 할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안 했었던 것 같아요. 그 배우분들이 뭔가 말하는 화자이고 연기를 하는 사람이지만 저는 이제 아무래도 공간 연출 쪽을 공부를 더 했었던 사람이고 공간도 연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안에 있는 사물들도 때로는 트리거가 되고 때로는 되게 중요한 중간 오브제가 되기도 하고 해서 그래서 샐러드 데이즈 때도 원래는 그 미술 작가님들의 작품들이 여러 개가 이제 여러 점들이 나와요. 그것도 제가 꼭 그때는 대사 위주로 뭔가 가고 싶다라기보다는 시각적인 메시지로 보여주고 싶다라고 생각했었고 막 그렇게 직접적인 느낌보다는 뭔가 쿵쿠툼처럼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그게 다른 걸로 건드려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많아서 그때 당시에는 막 그 시각적인 그런 표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사물이 제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르게 저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네, 그렇게 추상적인 표현으로 갔었던 것 같아요. 네. 그때 그 현지 씨도 어쨌든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긴 한데 이제 선택에 대한 그 고민 같은 것들을 이제 그 영화화로 했었기 때문에 거의 근데 시나리오대로 나왔다고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시나리오를 봤을 때는 조금 헷갈렸던 부분도 있었는데 이제 영화화로 했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편집이 되려고 했었구나라고 최종적으로 보면서 이제 이해를 했었던 부분도 있었고 확실히 이제 결과가 나왔을 때 더 이해되는 부분들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저는 작업을 할 때 제가 지금 살고 있는 타임라인이 되게 중요한 사람이고 그 타임라인을 포착해서 그 순간을 이제 매체를 선택해가지고 이제 작업을 하는 건데 제가 샐러데이즈를 이제 그 레퍼런스 같은 걸로 이제 사진을 여러 개 찍은 거를 샐러데이즈가 만든 다음에 이제 한번 노트북 정리를 하면서 보게 되었어요. 봤는데 약간 이중 창문 같은 데가 있었고 그 안에 이제 와인병 위에 이제 튤립이 2개가 꽂혀져 있었었는데 그게 약간 꼭 이중창에 이제 그 꽃이 2개가 이제 갇혀 있는 것처럼 느껴졌었거든요. 뭔가 감옥에 튤립 2개가 있는 것 같은 그 사진을 제가 찍었었어요. 제 집에서. 그래가지고 그 사진을 다시 보면서 느꼈던 게 뭔가 이제 튤립이 뭔가 이제 사람 둘로 느껴졌었고 그 전에는 이제 샐러드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뭔가 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 꽃축제에 대해서 그때 막 찾아보게 되면서 이제 순천과 이제 네덜란드를 네, 찾아보면서 이제 그 내러티브를 만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진에서부터 시작이 됐었죠. 네, 그 지방을 잘 몰랐지만 뭔가 만들어가면서 그 지방을 알아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음, 거기 순천에 정원 박람회 같은 데가 있는데요. 그거 보면서, 어, 좀 재밌기는 한데, 뭔가 약간 이상한 느낌이었었어요, 그게. 다들 거기가 이제 여러 나라 존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 나라에서 찍은 것처럼 되는 거거든요. 테마파크처럼 해놔가지고. 그래서 옛날에 그 러브하우스라는 프로그램 아시죠? 그, 그 러브하우스에서 제가 되게 인상 깊었었던 게
어떤 아이가 해외여행으로 어디를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는 상황이 형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인테리어 디자인 하시는 분이 그 블라인드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해외 여러 가지 풍경을 다 인화해가지고 그 롤을 내리면은 그 풍경 뒤에 앞에서 찍게끔 해가지고 하는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어렸을 때 막 인상 깊게 막 감동받았었던 부분들이 그 순천 정원 박람회 가서 이게 약간 그런 모티브로 뭔가 어, 테마를 조성해 놓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거기서 사진을 찍으면 뭔가 그 나라에서 찍은 것처럼 되니까 그런 페이크가 되게 웃기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그것도 역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샐러데이즈의 정신적인 후속작이라고 생각해서 원래는 오픈가든 데이즈로 하려고 했었다가 이제 안녕 순천랜드로 가게 됐고 안녕이라는 게 이제 잘 가라는 뜻도 되고 잘 지내시오라는 뜻을 이제 가져가지고 이제 안녕 순천랜드가 된 건데요. 어, 이제 그 한국의 지방의 그 특색이나 그 재밌는 요소들을 이제 찾고 있었던 지점에서 이제 순천을 이제 찾게 되었고, 그 순천에서 오픈가든 데이즈라는 게 있는데, 약간 데칼코마니처럼 그 네덜란드에서는 엄청 큰 축제로 이루어지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순천에서 그걸 차용해서 만든 작은 축제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는 그런 데칼코마니적인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 샐러드 데이즈 때는 그 둘이 뭔가 선택을 하면서 뭔가 분열되는 느낌인데, 그 안녕 순천랜드는 그 둘이 원래 같이 살다가 혜원이라는 애가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어떻게 지내는지도 모르면서 이제 점점 이렇게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같이 있었지만 이게 조금씩 한 명이 사라진다든지 뭔가 찢어지면서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그런 게 이어지는 것 같고 샐러드 데이즈는 내가 이런 걸 하고 싶고 이런 게 되고 싶지만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의 그 좌절이나 히스테리한 그런 거를 느끼고 표현한다면 안녕 순천랜드는 내가 거길 가고 싶은데 가질 못하니까 현실적인 대안을 좀 더 찾아가는 느낌? 그래서 고등학교 버전 그리고 성인이 돼서의 그 현실을 찾아가는 좀 현실적인 네 조금 더 샐러데이즈랑은 결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뭔가 그런 정신은 이어지지만 좀 더 이제 노스텔지어적인 게 되게 부드럽고 뭔가 그리워하는 정서가 많이 있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성사코 남은 돌도 그 단군 신화에서의 그 호랑이와 곰이 같이 있었다가 이제 호랑이가 사라지면서 그러한 맥락에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성사코 남은들도 한국의 역사를 더 많이 집중해서 만들었지만 그 처음에 시작은 뭔가 그 둘이 있다가 뭔가 하나가 사라지면서 벌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음, 제가 직관적으로 말하면은 제 게스트하우스에서 일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귀국하기 전에 프랑스에서 그 게스트하우스에서 일한 적이 있었는데 그 벽지가 다 여러 나라 사람들 언어로 막 잘 다녀갑니다. 뭐 이런 벽에다가 다 낙서가 되어 있었고, 그때 할머니 분이 주인이셨는데, 어, 알고 보니까 이제 할아버지 쪽이 북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일할 때 그분이 뭔가 북한 분이라고 뭔가 오해를 한 적도 있었었고,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그냥 여러 사람들의 그 사는 패턴들이 이제 그 게스트하우스 안에서도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뭔가 동성 애인들도 막 오기도 하고, 정말 다양한
스펙트럼의 인종들이 와서 그 자리에서 함께 잠을 자고 같이 식사를 하고 그때 그 생활들이 뭔가 하나 이제 그 삶에 있어서 계속 이런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살아가고 이런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이런 형태로 살아가고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느껴서 그 뒤섞임이 그때 더 증폭이 됐었던 것 같고 제가 이제 계속 관심을 가지는 부분들이 이제 판타지 장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뒤섞임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냥 공간을 연출을 할 때도 이게 꼭 어떤 시대의 것을 막 하는 거는 사실은 의미는 있지만 그렇게 막 재미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작업실을 꾸밀 때도 여기가 어떤 풍이다라는 거를 느껴지지 않게끔 그 뒤섞이는 그 느낌을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샐러드 자체도 그런 것 같아요. 샐러드도 여러 가지가 다 모여서 버무려져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소스들이 여러 가지가 뒤섞이면서 어떻게 보면 샐러디즈가 원료긴 하네요. 그 샐러드 형태에서부터 왔으니까. 그래서 한국에서도 살았었고 프랑스에서도 살았었던 그런 풍경에서 오는 문화적인 충돌도 분명히 원료가 됐을 수도 있고 또 제가 이제 무대 바깥에서 백스테이지에서 일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또 무대 안에서 무용도 했었었고 뭔가 가상의 세계에서 연기를 하고 뭐 이러한 그런 경계들이 넘나드는 걸 워낙에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 경계를 이제 혼탁시킨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한 거를 이제 꼭 구별해서 살아가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런 뒤섞이는 풍경을 추구하게 된 게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해요. 네. 원래는 경계혼탁 콜렉티브라고 저희가 이제 미술 콜렉티브를 집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팀으로서는 대부분 이제 미술관에서 전시를 하는데 이제 경계혼탁 필름은 제 영화 쪽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여러 번 작업을 하니까 뭔가 이 그룹들이 같이 일을 할 때 뭔가 필름 이름을 하나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 경계혼탁 필름이라고 그냥 적었었던 거고요. 그래서 원래는 비영리 단체로 등록은 되어 있어요. 그 경계혼탁이. 그래서 그게 음양의 기호가 되어 있고요. 저희 그 마스코트 기호라고 해야 되나? 네, 그게 음양이 되어 있고 뭔가 가운데에 점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뭔가 부리같이 생긴 게 이렇게 같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데 돌아가면서 뭔가 새 부리 같기도 하고 유니콘 머리 뿔 같기도 하고 그러한 기호를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육지에 있는 유니콘이랑 뭔가 네, 지상에 있는 새가 이제 같이 섞여서 그 음양의 조화를 이뤄보자 이런 느낌으로 네, 경계혼탁 필름으로 만들었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게스트하우스에서 그 여성분이 좀 북한 분이라고 좀 생각을 했었던 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일하는 스태프들이랑 혹시 저분이 북한 분이면 우리는 지금 뭔가 북한 사람도 있고 남한 사람도 있고 뭔가 되게 통일된 미니어처 세상 속에서 사는 게 아닌가 약간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게 이제 조금 계기가 됐었던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성사코 남은돌 안에서 갑자기 가상 이미지 같은 게 나오잖아요. 3D 같은 게 나오는데 그게 판문점 지하에 있는
어떤 건물이었는데요. 그게 한반도 지금의 한반도를 만약에 연출을 한다면 '그런 건축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뭔가 공중 목욕탕도 만들고 그 벽지에 막 낙서들도 다 되어 있고 뭐 이런 약간 여러 가지 그 문화의 그 형태들이 다 이렇게 섞여 있어요. 뭐 아르누보 같은 것도 막 섞여 있고 건축적으로 뒤섞여 있는데 음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걸스카우트로 금강산을 한번 갔다 와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판문점을 갔었었는데 인제 지금은 가지를 못하잖아요. 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회상을 했었던 것도 있었고 그 판문점을 갔을 때 되게 이상한 느낌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 군인들이 되게 뭔가 돌처럼 이렇게 서 있는데 제가 이제 막 구글 통해서도 더 많이 찾아봤었는데 외국인 관광객들이 거기서 되게 기념물처럼 뭔가 사람 취급이 아니고 그냥 뭔가 기념물처럼 앞에 두고 막 이렇게 되게 활짝 웃고 뭔가 남일이라는 듯이 약간 그렇게 여행지로 활용된다는 거? 그런 게 되게 어 왠지 모를 이상한 기분 들고 뭔가 화가 나기도 하고 되게 이상한 감정이 들었어요. 그 판문점에 있는 그 군인의 모습이 되게 강렬했었던 것 같아요. 사람처럼 있지를 못하고 뭔가 가만히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이상함과 이제 그 뒤에 배경이 하늘색이잖아요. 그게 유엔 블루라고 하는데 그 유엔 블루 색깔이 배경색이 되어 가지고 이제 뭔가 크로마키 촬영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그게 처음에 저희가 전시가 먼저 만들어진 다음에 영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전시를 할 때는 그 영상이 있었고 이제 판문점처럼 만들어진 이제 설치물을 만들어서 그 안에 관객들이 들어가면은 그 크로마키 시스템이 그 하늘색을 가지고 이제 크로마키가 돼서 사람들이 들어가면은 저희가 상영하고 있는 그 영상에 자기의 얼굴 모습도 불투명하게 같이 겹치는 그런 시스템이 됐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어렸을 때의 그런 강렬한 기억들과 친척집에서 봤었던 그 호랑이 자수 같은 것들 지금 여기도 제가 작업한 애들이 있는데요. 그 골동품 자수들을 처음에는 무서워했는데 이제 나중에 동묘시장이나 이런 데서 보니까 그거를 좀 다뤄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그 모티브들이 섞여서 뭔가 판타지 실험적인 판타지처럼 네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음. 그 그 그 영화의 처음 시작 지점이 그 전화 통화인 것처럼 저희가 처음에 이제 제가 그 90 년대 스킬 자수를 보고 막 되게 이상하게 공포를 느꼈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다 그랬었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전화 통화로 이제 여러 명한테 물어보면서 이제 동의를 구해서 녹음을 하고 그게 이제 처음에 편집 시작이 됐었던 거거든요. 그것처럼 "나는 이랬었는데 너네도 이런 경험을 했었어?" 약간 이렇게 물어보고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성사꽃 아몬돌 그 처음 시작도 뭔가 통화로부터 이제 시작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 90 년대의 이상한 한국적인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음. 음. 그 배우님은 인제 전에 단편 영화에서 제가 미술 감독으로 참여했었을 때 주연으로 있으셨던 분이셨고 어 그 이전에도 뭔가 북한 여자 역할을 하셨던 적도 있고 뭔가 가출했었던 역할을 했었던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배우랑 이제 캐스팅할 때 그 배우가 어떤 역할을 했었던 것도 되게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을 때 그리고 이제 그 문재경 배우님이 이제 다른 미술 작가님의 어떤 영상 퍼포먼스에서도 참여를 하셨던 적도 있었었고 그래서 이러한 퍼포먼스적인 이런 영상 작업을 할 때 더 이해의 폭이
높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 이제 그 배우님께서 뭔가 이제 이런 파란 색깔 장갑을 낀다든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다 하나하나씩 물어보시면서 그런 궁금증을 이제 해소해 나가고 같이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그때 동묘시장에서 그 상인분 창고에서 이렇게 촬영을 진행을 그래도 빠르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창고에서부터 이제 그 골목으로 나오게 되잖아요. 근데 그 창고를 제가 이제 동료 상인분이랑 이제 계속 친분이 있게 이제 여러 명을 이제 알고 지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동료 상인분이 이제 창고를 옮겼다고 해가지고 거기 안에를 이제 우연히 이제 들어가 보게 됐는데 너무 동굴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저장강박증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아, 네. 그 저장강박증이 이제 물건들을 계속 집으로 들여와가지고 그 집에서 생활할 수 없을 정도로 꽉 차서 이제 뭔가 생활에도 지장이 되는 게 이제 저장강박증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저장강박증의 일환처럼 물건들이 막 그냥 뒤죽박죽 다 그 방에 쌓여져 있었고 막 모기들이 막 엄청 많이 있었어요, 거기에. 창고가 음습하니까. 그래서 그 모기들이 이제 그 창고 안에 있다가 갑자기 문 여니까 휙 하고 이제 날아가는 모습도 보면서 이제 창고에 있는 어떤 것들이 뭔가 이렇게 휙 이렇게 날아가는 어떤 모습이 약간 이렇게 겹쳐지기도 하고 저는 사실 좀 예상을 했었던 게 호녀가 그 골목으로 해서 이렇게 나왔을 때 뭔가 사람들이 막 시선 집중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도 했었었거든요. 막 근데 어떤 분은 막 거기서 깜짝 놀라는 분도 있었긴 했는데 거의 대부분 자기 갈 길을 가요. 그 골목길에서. 그것도 되게 흥미롭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한반도에서 얘기 나오는 그런 남북 상황이랑도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아무리 뭐 큰 이슈가 나와도 뭐 그때 잠깐뿐이고 사람들은 그거를 자기의 일이라고 막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거의 대부분은. 그래서 뭔가 지금 현재 상황이랑도 되게 많이 비슷한 느낌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고 동묘에서 워낙 또 이상하게 막 이렇게 비주얼이 막 강하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런 것도 있고 저도 그 충돌 장면을 되게 좋아하는 부분 중에 한 부분이라서 얘기해 주셔서 되게 감사합니다. 그냥 되게 엉뚱하게 예를 들자면요. 어, 예를 들어서 발레가 있으면은 그 발레에 그러니까 샐러드이즈랑 안녕 순천랜드는 그 발레에 그 쉐입이라든지 그 화려한 무대 의상, 그러니까 로맨틱함을 많이 본 것 같고, 성사코 남은돌은 그 발레의 애절함을 더 많이 그 감정을 더 많이 보려고 했었던 게 아닐까? 네. 그러니까 저는 로맨틱한 것도 되게 좋아하고 그로테스크하고 뭔가 사이버펑크적인 것도 되게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극과 극을 또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꼭 한 번쯤은 꼭 다뤄보고 싶었던 주제이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거를 막 대사를 막 만들어서 그렇게 막 극영화식으로는 만들지는 않았지만, 그것도 하나의 뭔가 스케치처럼 되었었고, 제가 이제 이 올해 하반기에 이제 종로문화재단에서 지원을 받아서 이제 단편 영화를 하나 더 만들게 됐거든요. 그래서 종로를 배경으로 해서 이제 만들어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동묘시장이 나오게 되고 뭔가 이제 다른 류의 어떤 영화를 만들게 될 건데 성사코 남은도를 만들어 봤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또 여러 가지 힌트를 좀 가지고 와서 이번에는 좀 극영화식으로 좀 만들고 싶은 부분들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음, 아무래도 전시 공간에서의 그 관객들이 체험할 수 있는 거는 크로마키적인 부분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객 체험적인 부분들이 많았고, 그 공간에서 느끼는 것들을 더 극대화시켜서 많이 보게 되는데, 이제 영화관에서 봤을 때는 이제 영화를 하는 사람들의 시선도 되게 궁금했었고, 어, 그리고 그 영상으로서 이제 집중하면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음, 그 공간이 주는 에너지를 완전히 제외하고 그 영상을 봄으로써만 비로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영상을 조금 더 이제 다듬어서 이제 영화제에다가 출품을 네,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네. 그 호녀 역을 했었던 그 배우분들도 그렇고 그 분들의 더 포커스를 맞춰서 사람들이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기준은 그렇게 막 크게 정해놓지는 않는데 제가 지금 관심 가지고 있는 분야에서 이렇게 탁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파편을 가지고 뭔가 퍼즐 맞추듯이 내가 이 오브제를 가지고 뭔가 퍼즐을 완성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그게 좀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뭔가 네. 추상적인 기준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기준들이. 저희가 이제 지금 저희 뒤쪽에 있는 이런 호랑이 자수들이 시리즈가 한 6점 정도 있는데, 이번 9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이제 코리아나 미술관에서, 이제 그룹전인데, 이제 호랑이는 살아있다라는 그 전시명으로 이제 지금 기획전에서 이제 참여를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전시를 지금 준비 중이고, 9월 달에 또 저랑 이제 다른 분과 함께 이제 퍼포먼서로 한번 3일 동안 전시를 시작할 예정이어가지고, 성사코 남은돌은 그 저희가 어렸을 때 공부했었던 단군 신화를 생각하면서 보시면은 그냥 친근하게 더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관객들도 같이 뛰쳐나간 호랑이가 저는 이런 식으로 생각했지만 또 관객분들은 또 어떤 식으로 생각했는지도 좀 궁금하고, 그런 계기가 성사꽃 남은도를 보면서 한국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하면서 한국적인 판타지는 무엇일까? 어떻게 만들어 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